간사 간의 합의를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금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검찰의 공정수사, 기대 자체가 헛된 희망입니다. 조국 게이트 특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필요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들이 모여서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청문회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최종 확정이라고 말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국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 부산대 의전원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웅동학원 사무실 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치와 오장용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이거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 오전에도 법사위 간사들이 모였는데 이 얘기 못하고 증인 얘기만 하고 헤어졌다 그럽니다. 그때도 뭐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고 지금 헤어졌는데 어저께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합의 결과는 9월 2일, 3일 이렇게 네.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그리고 또 청와대의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이것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이슈를 들고 나오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슈가 너무 조국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좀 희석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정인 신청 문제에 있어서 야권이 대거 신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야권이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 위해서?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켜야 합니다만은 이렇게 여야가 이미 간사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협의를 다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좀 여당답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렵게 합의를 하긴 했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다. 네. 또 한국당이 앞으로도 이제 임기 많이 남았는데 또 개각할 때마다 한국당에서 청문회 시일을 계속해서 미루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법상에 보면요. 일단 대통령이 이제 청문 요청 보고서를 보낸 다음에 20일 안에 일단 인사청문회를 끝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일 안에 이제 청문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또 10일간의 기한을 주면서 청문 보고서를 재요청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한 30일 뒤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제 9월 2일 같은 경우는 그 20일 안에 포함됩니다만은 9월 3일이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9월 2일도 20일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게 청문 요청서, 그러니까 청문회 보고서가 최종 채택돼서 송부되는 걸 얘기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청문회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 청문회 날짜부터 5일 전에 이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소환 그러면 통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제 9월 2일, 3일이 마지막인데 그러면 내일까지 사실은 청문 그 증인들한테 출석 요구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못 받았다 그러고 안 나올 수 그렇죠. 있는 안 나올 거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하지 않으면 국제증언감독법에 따라서 이제 강제 구인이 가능한데 네. 문제는 인사청문회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한다면 만약에 5일이 지나서 요청할 경우는 증인들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참고인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이 청문회 가장 핵심은 물론 조국 후보자 본인도 있겠지만 지금 이와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80명을 오늘 요청을 했어요. 네, 80여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증인들이 좀 예를 들어서 지금 단국대 교수라든지 또 뭐 고대 교수라든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 청문회 자체가 보면 사실 조국 후보자가 그냥 자기 변명하는 선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뭔가 사건을 추궁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여당에서도 지금 어제 합의한 거를 없는 이유가 만약 오늘이 넘어가 버리면 이게 청문회 성립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당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말로는 이제 법상의 어떤 그런 이유를 대고 있지만 자칫 내일까지 만약에 협상이 안 돼 버리면 이 청문회 자체가 상당히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증인 요청을 못 하게 되면 이제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되고 사실 증인들이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어떤 여당도 고민 중인데 아마 오후 되면 결정이 되겠지만 이미 이제 국민들 앞에 2일, 3일 한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여당도 거부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지금 와서 청문회를 안 여는 상황이 오면 여당이 또 그렇죠.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증인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쉽게 말하면 다 부르자입니다. 그죠? 그 가족들까지 다 부르는 건데 그 전에 사실 청문회 보면 후보자들의 가족들은 안 부르는 게 있던 뭐라 그러죠? 뭐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관례처럼 돼 있지 않았습니까? 약간 뭐라 그러죠? 예의상, 우리나라 정서상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뭐 보세요? 선례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후보자를 두고 인사청문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는 워낙 의혹이 다방면에 있어서 또 여러 사람들과 걸쳐 있기 때문에 아마 야권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야권도 너무 많은 증인들을 불러놓고 그야말로 너무 많은 얘기들을 끄집어내면 어느 것도 결말이 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집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부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후보만 불러놓고 인사청문회를 합니다만은 미국의 경우에도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다양한 증인들이 대표적으로 토마스 클리언스 대법원장이라든지 볼트 또 대법원장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후보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권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심한데 이렇게 느끼면 그것도 야당으로서는 실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효과적인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아마 여당 측에서 보면 예전에 이제 아시겠지만 박영선 장관 청문회 때 보면 박영선 장관이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이 있으니까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황교안 청문회 비슷하게 되면서 여야 간의 정쟁으로 흘러서 그냥 잘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죠. 잘 성공한 끝낸 전례가 거죠. 있죠. 자,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청문회를 어떻든 간에 정쟁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겁니다. 사실 보면 저 청문회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조 후보자한테 유리한 증인들을 출석을 시켜서 그거를 쟁점화시키고 또 야당에서 뭔가 질의를 하면 반대 또 질의를 하면서 뭔가 정쟁화시키고 또 시간을 버는 그렇게 돼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해봤는데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뭐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더니 정작 해보니까 별로 나오는 게 없더라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근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의혹이 많기 때문에 많이 불러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한테 지금 다가가는 게 논문 문제와 장학금 문제거든요. 사실 사모펀드 문제나 웅동학원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가 복잡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잘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단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부를 게 아니고 정말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자극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가장 아픈 부분을 좀 건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루는 본인에 대한 청문회, 하루는 증인에 대한 청문회인데 80명 어떻게 하루에 다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 명당 뭐 10분이라도 밖에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질문 한두 개하고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다 한다면 지금 야당도 점에서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을 좀 초점을 맞춰서 어차피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웅동학원이나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문회장에서 밝히기보다는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 오히려 어떤 논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입학과 관련된 문제, 장학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손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증인들이 나오면 그냥 본인이 증언을 하면 좀 쉽게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시나 이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 오히려 흥행성에서도 야당으로서는 그렇죠. 주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이 전격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탈탈 털었다. 5군데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말이죠.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청문회 바로 사실 앞두고. 지금 몇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이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고 이 때문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회의적인 시나리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에 뭐 태국으로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후보에게 이렇게 공직 후보에게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줬을 때 그 사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 있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사실 있는 게 시나리오니까요. 사실입니다. 네. 네, 시나리오니까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뜻을 검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보는 볼 수도 사람들도 있고요.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결국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이 관련된 수사 대상인 분들이 청문회에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변명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렇죠.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청문회가 사실상 아무리 많은 증인을 부른다라고 해도 그들이 모두 압수수색의 대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청문회에 나와서 맹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냐.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사를 야당이 어떻게 읽느냐, 또 여당이 어떻게 읽느냐 이걸 보면 조금 더 의도를 좀 알 수 이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전망은 엇갈린 것 같아요. 여당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야당도 좀 놀라는 표정이에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오늘 보면 수사 한 100명이 동원돼서 10군데 정도 압수를 했거든요. 10군데로 네, 일단 학교만 5군데고요. 사모펀드라든지 학교만 운동, 네. 뭐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지금 원래는 이 사건을 11개 정도의 이제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원래 형사 일부가 했습니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형사 일부에서 하는데 이걸 특수 2부로 넘겨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특수 2부라는 게 이게 특수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 특수 수사하는 곳은 항상 뭔가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뭐든지. 자,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 이 어떤 신호 자체가 보면 지금 청문회가 날짜가 어느 정도 잡혔는 상황에서 검찰이 행동에 나섰다라는 것은 이제 보내는 사인이 분명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수사가 되면 이게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수사 기간이 오래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법무장관의 지금 조 후보자가 임명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법무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자기 사건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간접적인 직간접적이든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조건 임명되면 특검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임명되고 나면 검찰 수사는 더 이상 그렇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그나마 없으니까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할 수밖에 없다. 법무장관 개인의 문제를 검찰이 조사를 한다. 그리고 사실 역대 이런 경우도 없었습니다. 사실 후보자, 그것도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도 안 했는데 이렇게 검찰이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조 후보자가 결국 이제 개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검찰이 수사하든 아니면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특검 수사로 가면 이게 굉장히 전국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자, 특검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한 뭐 90일이라든지 그 기간 동안 특검 수사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특검 정국이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는 또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 조 후보자는 거의 역할을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정책이나 국회와의 어떤 뭐 이런 것들 거의 식물 장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거의 이제 연말 정기국회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정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특검이 시작되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고 비리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그래도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리고 논문 문제가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논문 문제가 지금 현재 뭐 강제 철회한다든지 뭐 등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조 후보자 딸의 어떤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 될 경우에 법무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당으로서 고민일 거예요. 장관직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장관직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더 큰 어떤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따가 이제 아마 조 후보자가 출근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오전에 집에 있다가 조 후보자가 어떤 면에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 본인의 발언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조 후보자 측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나온 입장은 뭐였냐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뭐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뭐, 보세요? 그 얘기가 조 후보자가 직접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지금 심정이 어떤지는 우리가 사실은 뭐,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지금 장관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도 특검을 추진한다 만다 이래서 전국에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의 핵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누를 끼치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에서 물러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느 것을 가지고 나타날 것인지 이것이 오늘 출근할 때의 모습에서 상당히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적선동 그 준비 사무실에 저희 중계차가 지금 나와 있는데 조국 후보자가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나온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혹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적선동에서 조 후보자의 출근을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이 의원님, 네. 검찰 입장에서 이 수사, 지금 압수수색을 본다면 상당히 지금 검찰은 곤혹스러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조금 있으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본인을 지휘하는, 자기들을 지휘하는 어떤 수장에 대한 수사를 지금 시작을 해버렸단 말이죠. 네. 검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윤 총장이 들어서면서 본인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장을 줄 때 자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라라는 그런 지침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어떤 지침을 실행해야 되는 그 단계에 온 거죠. 자, 그러면 본다면 저는 윤 총장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한 것도 여러 가지 아마 윤 총장의 의지가 있을 걸로 봅니다. 자, 본인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검찰총장 할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으로 검찰을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과연 윤석열 검찰이 정말 자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권력의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권력의 어떤 따라가는 그런 검찰이 될 것이냐가 이 상황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젊은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윤 총장이 어느 길로 가는가에 따라서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울 것이냐 안 채울 것이냐에 대한 것도 달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윤 총장이 그동안 스타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조국 후보자가 어제 출근하면서 검찰 개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사들 내부에서는 누가 누구를 개혁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자, 본인도 그렇게 어떤 수신제가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 검찰을 개혁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그리고 지금 사실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압수수색 내용물에는 조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럼 검찰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 후보자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럼 이 조국 후보자가 그 법무장관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검찰로는 상당히 어떤 양쪽의 카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본다면 사실 이 수사는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좀 오래될 거거든요.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검찰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을 감수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계속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찰의 조직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안들을 지금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압수수색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뭐 처벌이 가능한 어떤 혐의점이나 범죄를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떤 약점 같은 것들을 쥐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개혁은 오히려 조국 후보의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의해서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후보자 본인은 본인이 가야지 그야말로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본인이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장관이 된다라고 해서 개혁의 선두에 나설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여기서 조 후보자가 결국 장관직으로 가지 못하고 사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 누가 가야 되고 누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누가 가든 가지 않든 간에 저는 국회에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또 뭐 아무런 전망만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검찰이 좀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렇죠. 털다 한다 하더라도 수사가 쉬운 거는 일단 이제 장학금 문제나 논문 문제는 꽤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펀드 문제라든지 또 웅동학원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계좌를 있습니다. 털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또 윤 총장 같은 경우 예전에 이와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펀드와 관련해서 또 윤 총장이 상당히 수사에 또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들여다봤을 거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그냥 함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범죄 혐의를 좀 적실해야 이게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11가지가 지금 고소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시간은 청문회 끝나고 난 다음에 10일 이렇게 한다면 한 10일 안에 이 사건이 끝나지가 않겠죠. 그러면 충분히 그 상황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그 시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저는 검찰 수사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논문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당국대 윤리위원회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결과가 지금 최소한 뭐 한 보름 이상은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검찰 수사도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해야 될 것인데 저는 아마 이렇게 단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면 검찰 수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하나의 메시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하죠. 물러나라는 메시지다라고 봐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조 후보자가 이야기한 대로 빨리 좀 털어서 좀 명명백에 밝혀달라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측면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검찰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댓글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검찰이 과연 조국 후보에게 그야말로 털어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의혹 사항에 있는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결국 지켜봐야죠.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성은 뭐 다 있겠습니다만 지금 두 분이 보시기에는 압박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조국 청문회 이 전국이 다른 국회 일정하고도 지금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뭐 상임위들 여러 데 보면 다 조국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위 같은 데서 특히 그렇고요. 지금 국회가 조국 정국에 계속 그냥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볼 겁니다. 즉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어떤 주도권이라든지 또 어떤 정권에 입어준 타격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 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어떻든 간에 조국 후보를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와버린 상황에서 사실은 물리게 될 경우는 굉장히 여당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제나 외교 안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 문제까지, 즉 인사 문제까지 대통령이 물러서게 된다면 여당으로서는 사실 전국 주도권을 상당히 야당한테 넘겨주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상임위도 보면 지금 뭐 여야 간에 굉장히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는 것도 보면 결국 이제 정기국회가 접어들면서 결국 이 주도권을 누가 잡는 것이냐.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의 실체가 어떻게 이제 부각시킬 것인가 이런 전략들 때문에 사실 국회가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정개특위에 선거법 문제가 또 걸려 있으니까요. 저는 조국 후보에 대한 논란이 정윤회 문건 논란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임기 2년 차에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에 평행이론입니까? 네? 평행이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만약에 최순실 등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탄핵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여권에서 나오는 것은 최순실은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살아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 후보를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국정의 누수로 갈 것이다. 권력의 누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더 큰 실망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의혹이 다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심증들이 있는 것은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리를 두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좀 더 길게 탄탄하게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 수사가 지금 시작된 것이 오히려 좀 뭐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그렇죠. 원칙대로 가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괜히 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가다 보다는 정정백
빽빽하면 네. 사실은 그것 때 당시에 문제는 심각할지 모르지만 또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았잖아요.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어떤 면에서 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또 깨끗하게 혹시 턴다면 또 원동력, 추진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정의당. 어저께 그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정의당을 찾아갔습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인데 100분 동안 소명을 했어요. 근데 정의당의 자세를 보면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결정은 아직 안 하겠다. 청문회 끝나고 하겠다. 왜 그럴까요? 네, 뭐 정의당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동안에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하는데 올랐던 분들이 다 다 낙마했죠. 낙마했던 것도 바로 정의당의 중요성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중요하는가라고 한다면 결국 진보라고 하는 진보 블록이 붕괴되느냐 되지 않느냐, 진보 내에서 의견이 나뉘어지느냐 나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의당이 상당히 그 관건을 쥐고 있다. 이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정의당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의 문제로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이 있고요. 그러나 정의당이 찬성한다라고 한다면 진보에 대한 보수의 부당한 공격이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의당을 그 때문에 찾아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요. 우연인지 뭐 필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정개특위에서 소위에서 선거법이 함께 통과되었어요. 이 선거법의 가장 목을 또 메고 있는 것이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한편에 있어서는 정의당에 그야말로 당근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과 너무 멀어져서는 뭐 생명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청문회 결과를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한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개특위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의당이 바라는 대로 민주당이 해주는 걸 어떤 숨은 딜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의심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의당에서는 전혀 그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이름이 정의잖아요. 과연 정의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 뭐 아주 상반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래요. 뭐 언제까지 이중대 노릇을 할 거냐. 또 정의당이 이번에 확실히 뭐 해라라는 이야기 등등 비롯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선거법이라는 게요. 지금 오늘 뭐 시뮬레이션 결과도 좀 나오긴 했지만 만약 이렇게 연동형 비례제표가 통과되면 가장 피해를 입을 정당이 결국 민주당이라는 것이죠. 결국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한 16석 정도를 잃고 이게 지난 총선 네, 때 지난 총선 지지율, 때 뭐 지지율 표수 이런 토대로 것들 다 해서, 그렇죠.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동안 보면 이제 또 자유한국당이 한 13석 정도 또 그다음에 정의당 오히려 한 8석을 더 얻는 결과 그렇죠. 라든지 이런 걸 오는 걸 보면 저는 물론 이제 이 지금 민주당에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쩌면 조 후보자 문제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의석까지도 이렇게 내줘야 되는가라는 데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통합되는 의원들이. 현금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선거법 통과가 정의당을 또 달래는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는 거죠. 과연 그러면 통과될 것이냐 하는 것도 아직 예측을 못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본다면 물론 정의당을 좀 어떻게 좀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겠지만 정의당도 정의당 나름대로의 당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번 사태를 정의당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떤 당 지금 젊은 지지층들 상대로 해서 상당히 어떤 이반 현상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아마 그 심상정 대표도 그런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문회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청문회 끝나면 정말 정의당이 어디에 서는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개특위 지금 여야 간사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체회의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거 한국당에서는 거의 패스트트랙 때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결사 반대하는 또 혹시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소위에서는 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전체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당은 이 시간 끌기용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당 3명, 야당 3명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안건을 조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인데요. 사실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패스트트랙에 대한 선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패스트트랙에 교수님 지금 조국 후보자가 들어왔습니다. 통해서 보시죠.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문회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되시면 사실상 검찰 지휘하는 역할 되시는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네, 평소와 다르게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누구와 어떤 의견 나누셨습니까? 특별한 건 없었고요. 약간 몸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좀 늦게 나왔습니다. 청와대와는 최근에 뭐 의혹 관련해서 논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사퇴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힌다고 하셨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은 청문회에서 특별히 말할 수 있는 게 적어지지 않나요? 말을 못하지 않나요?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족들과는 어떤 대화 나누셨습니까? 지금 여론이 법무부 장관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는데 관련해서 네, 기자들이 계속 따라붙으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지금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리를 좀 해봐야겠네요. 네. 일단 뭐 조국 후보자는 일단 끝까지 가겠다. 네. 그리고 뭐 검찰 수사는 지켜보겠다는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아마 오늘 청문회 날짜가 이제 아마 결정이 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쪽에는 검찰 수사, 한쪽에는 또 청문회 정부 이 두 개의 트랙으로 이제 가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아마 검찰 수사에 또 집중하는 많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증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상당히 헷갈릴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증인들 요청을 만약에 내일까지 하게 되면 이분들이 과연 나오게 될지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 핑계로 해서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나가서 대답하는 그렇죠. 것이 왜냐하면 이제 적절치 수사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진술한 것이 나중에 검찰에 가서 뒤집힐 경우에 많은 어떤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될 경우는 사실은 증인들이 안 나올 수가 있다면 사실은 청문회는 조국 후보자만 놓고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의혹의 검증에 상당히 좀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럴 경우는 또 이게 사실은 청문회 합의 자체가 좀 다 삐걱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는 끝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혹시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지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받긴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에 우리가 수사주의를 안 한다라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과연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가라고 한다면 아마 다들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검찰의 수사를 받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얘기는 청문회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증인들이 대거 출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결국 국민들의 비판을 굉장히 받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정치와호 장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하던 얘기를 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또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고요. 김민정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